진짜 다주택자들이 아니고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런 분들이 사실 입찰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높고 가격이 높아야지 자기의 어떤 취득세 중과를 안 받는 낮은 세율이 이득인 거잖아요. 1억짜리에 그거를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 대호황 정책 떴다. 백채 낙찰 쌉가능? 이라는 제목으로 백채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거 오바가 아니라 백채까지 가능하지 않아?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물건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론상으로는 100채가 아니라 1000채, 1000채도 할 수 있죠. 다주택자도 경매하기 너무 좋아졌다. 이번에 발표가 된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 완화되는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전국으로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였는데 지방에 한정해서 공시가 2억까지 넓혀줬어요. 취득세라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일괄세율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 보유하신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달라졌어요. 보통 1주택자는 1에서 3% 구간입니다. 매매 금액 기준으로 6억 이하에 대해선 1%인데 9억 초과가 된다면 3%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에서 3% 구간이니까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2주택, 3주택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4개 구에 포함되면 이제 조정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8%. 8%라고 하면은 9억 초과 주택도 기본 세율로 3%인데 그거의 3배예요. 정말 이제 큰 중과인 거죠. 4개 구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비조정 지역이니까 두 번째 주택까지는 중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주택부터는 무조건 중과가 들어가요. 용산, 강남 3구에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12%가 되고요. 그 4개 구가 아닌 나머지 지역에 취득을 한다 8%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택부터는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12%. 그래서 이렇게 주택 숫자에 따라서 중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무조건 그냥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물건,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은 이 중과에서 배제를 시켜줬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공시지가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에 대한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를 해준다. 플러스 주택 숫자에서도 빼준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국으로 통일되게 1억 이하였는데 지금은 수도권만 1억이고요. 나머지 지방,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억까지 배제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공시가 2억이라고 하면 시세로 치면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 물건까지도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주택수가 19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취득세 중과 어떻게 하고 19개가 됐냐. 저 때는 없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네, 제가 19개 취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취득세 중과 한 번도 저 받아본 적 없거든요. 취득세 중과가 2019년인가 20년에 생겼는데 그 전에 다 취득한 것들이요. 그걸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고 취득세 중과가 생기고 나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억 이하만 봐야 되고 아니면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나 1억 이하나 요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거래가 다 안 된다고 해서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막상 취득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현금화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면 결국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세를 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다주택자들은 부담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저는 종부세라는 것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채 한 채 사는 게 무주택자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내야 되는 세금도 크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지방의 2억 이하 1억에서 2억까지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단타 목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저도 빨리 지방으로 지금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1억 이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더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게 됐으니 지방에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더 입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단톡방에서 딱 보자마자 저는 든 생각이 지방 분들이 경매하기 더 좋아질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 쪽을 근처를 보시는 게 제일 일단 좋고요. 근데 이 지방에 계신 분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투자금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분들이 다양하시겠죠. 그 조합에 따라서 좀 경우의 수가 나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주택자이신 분들 기준으로 2억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억에서 2억 사이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기존에 보던 대로 1억 이하를 보시면 예전에 낙찰될 수 없었던 가격으로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억 이하에 몰렸던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1억에서 2억 물건을 더 관심 있게 보실 거니까 1억 이하 경쟁이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기회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집 주변의 시세나 뭐 거래량 뭐 이런 거 네. 너무 빠삭하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공시지가 1억 이하도 경쟁이 더 없어지니까 맞죠.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지방에 계신 다주택자분들이 제일 좋겠다. 진짜 근데 1억 이하 특히나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이런 거는 저도 사실 좀 무서워요. 특히 지방에 있으니까 또 지방에 있는 특히 빌라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촬영을 했지만 사실 네이버 부동산에 안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고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을
관할하는 뭔가 전용 사이트 이런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매물들이 어디서 거래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정확히 안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정보가 더 많을 거고 그걸 활용해서 지방 물건에 입찰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죠. 수도권 들어오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 많죠.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경매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사례가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주도에서 저희 두 분이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삼촌분과 함께 이제 저희 교육을 수료하러 이제 매주 서울로 오셨었는데 실제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입찰하셔서 낙찰받고 매도까지 안전하게 잘 하셨습니다. 저희 16기 교육생분이시고 일단 낙찰받은 거는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를 3억 1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85%에. 그리고 매도한 게 3억 4,700. 세전으로 4,600만 원의 차익을 2.5개월 만에 만드신 거죠. 총 비용이 뭐 인테리어 좀 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차익을 크게 만드셨다. 매매 시세가 3억 2천인데 층도 좋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파시니까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은 아닌데 수도권에서 투자를 열심히 하다가 경쟁이 너무 많이 수도권이 붙으니까 지방 아파트까지 보시면서 지방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타매도 하신 케이스예요. 24기 교육생분이시고 수도권 빌라를 여러 번 하다 낙찰이 안 되니까 이제 지방으로 눈을 더 넓히신 거죠. 경매는 이게 가능해서 참 저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싸게 받아서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물건이 지방이냐 수도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경쟁이 어디가 덜하냐 라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낙찰 받으신 건 작년 10월에 1억 8,800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제 11월 8일날 납부를 하셨고요. 매도하신 거는 이제 2억 400만 원에 4월 4일날 이제 잔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5개월 정도가 걸리긴 했죠. 2억 400이니까 매도 차익은 약 1,600만 원 정도. 근데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은 제 생각에 딱 1,000만 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인테리어는 안 했다고 들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세후로 남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기간이 5개월인데 뭐 세후로 1,000만 원이니까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셔서 좀 아쉽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명도 한 날 계엄이 터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해요. 마음고생을 좀 하셨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네요. 이분도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데 대리 입찰로 입찰을 하셨고 시세조사는 이제 전화로 다 해결을 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찰하신 물건입니다. 1억 8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울산시 중구에 있는 복산동에 있는 이제 맨션,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이름이 맨션이 들어간 데가 참 많더라고요. 84제곱을 낙찰 받으셔서 1억 8천에 받아서 매도를 2억 800만 원 했습니다. 세 전으로 2,800만 원 정도 남기셨고 취득세라든지 뭐 대출이자 명도비 뭐 수수료 계고 비용 계고까지 했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으니까 1,900만 원 정도가 남으셨네요. 총 들어간 기간은 잔금 납부한 게 12월이고 잔금 받은 게 4월 30일. 그래도 계고한 기간까지 한 2달 걸리셨을 텐데 4개월 안에 파셨으면 2개월 만에 판 거거든요. 잘하셨죠. 세후로 한 2천 정도 그래도 남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게 받아서 잘 파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서울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울산이 필요도 없고 전국으로 경매는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변화로 인해서 경자님의 투자 계획도 다시 세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1억 이하였던 거를 2억까지 늘려줬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1억에서 2억 그 사이에 있는 거 새로 열린 그쪽으로 가서 입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지방에 1억 이하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하려고요. 1억 이하로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요런 타이밍에 1억 이하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억 이하는 진짜 다주택자들이 아니고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런 분들이 사실 입찰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높고 가격이 높아야지 자기의 어떤 취득세 중과를 안 받는 낮은 세율이 이득인 거잖아요. 1억짜리에 그거를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물론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긴 하지만 저는 1억에서 2억으로 가지 않고 저는 1억 이하로 계속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쟁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체감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지만 오히려 1억 이하 기존에 보던 대로 보니까 예전에 낙찰 안 될 수 있었던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경장인의 정규 강의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정규 강의는 총 6주 과정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6주 교육 과정에 한 번 보충 강의 그리고 이 법원 체험 임장까지 합치면 총 8번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의 임장과 여러 가지 혜택
혜택들 이렇게 14가지 혜택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사실 정규 강의도 정규 강의지만 정규 강의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경매를 진짜 부업으로서 하실 수 있도록 약간 스터디나 지속적인 모임이나 특강 같은 것도 개설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케어가 들어가고 우리 졸업생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랄지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받으실 만한 것들을 계속 연계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사실 빨리 듣고 그 혜택들을 많이 누리실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내시는 이 강의료를 충분히 다 상쇄하고도 나중에 남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건만 뭐 제대로 받아도 그렇죠.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